네, 반갑습니다. 5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. 자,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죠. 아직은 잘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, 자, 조정이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가,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드는 순간입니다. 뭐 해답은 미국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, 일단은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주말이라도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, 마지막까지 질질 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약간 뒤로 물러서는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,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외국인들은 순매수 유지해줬고요.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지탱해준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6% 상승했잖아요. 6%나 급등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.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. 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세 보였다, 이것이 영향을 좀 많이 줬을 거라 생각되고요. 뭐 아침 시황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은 오늘 반등세 보이면서 시장을 지탱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. 자,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상승이 조금 빗바라는 모습입니다.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좋았다라면 오늘 엄청나게 많이들 올랐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 하길 다행이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요. 차트 보도록 하죠. 자,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, 코스피 지수가 지금 5일선 살짝 깨는 모습인데요. 이 정도는 괜찮아요. 그리고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한 방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죠. 그래서 뭐 2500포인트까지 간다,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밀리더라도 뭐 살짝 들어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일 것 같은데, 뭐 살짝이든 길게든 별로 좋지 않죠. 직전 고점 근처까지 가서 밀린다는 것은 조금 투자자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조정이 웬만하면 안 들어오고 그냥 반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됩니다. 자,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계속 밀렸어요. 아침부터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부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만 이것은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. 코스닥은 일단 지탱해주는 반도체 종목들의 시총 상위 종목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2차전지 같은 것도 다 밀렸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도주 대한 개념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, 2차전지고 뭐고 간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잘 나오고 있다. 자,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반도체다,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준비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잘 유지하시고 이용만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매매는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.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문제 없으니까요. 오늘은 뭐 시장 상황이 조금 뒤로 밀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뭐 계좌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.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수급 정황 보시면은요, 외국인들이 2천억 순매수합니다. 자, 코스닥에서 1,000억 넘게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2천억 넘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일단 시장은 잘 지지해줬고요. 금융투자가 무려 4,700억을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담스럽다 하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의 모습인데, 그것조차도 지금 외국인들이 받아먹는 모습이죠. 물론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어요. 왜냐면 다른 것들을 좀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만 많이 기울기는 어려웠을 텐데, 어쨌든 하이닉스,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. 자, 이 부분들 보시고요.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.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돋보이는 것은 네이버도 오늘 조금 올랐네요. 1.4% 정도 상승했는데 지지점에서 반등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 보시면 되겠죠. 자, 오늘 하이닉스가 6% 상승입니다. 어마어마해요. 네, 지금 이런 갭을 10만원을 이렇게 뚫어버린다? 자, 대단한 모습입니다. 어쨌든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서 나쁜 건 없겠죠. 더 사지 못해서 아쉬운 감은 있더라도 뭐 일단은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그냥 잘 올라가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들은 좀 가지시면 되겠고요. 삼성전자도 잘 올라갔습니다. 지금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점에 대한 인식은 좀 있겠죠. 그리고 오늘 7만원을
한번 터치해주면서 7만 전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.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좋은 흐름들 보였습니다. 아까는 좀 강세였는데 후반부에 조금 밀렸죠. 그래서 후반부에 좀 들어오면서 살짝 강보합으로 마무리 좀 됐는데 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. 둘 다 조정을 좀 받더라도 오히려 조정 들어오면은 싸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겠죠.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밀렸습니다.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, 그 다음에 2차전지, 뭐 그 다음에 부품주들 해가지고 다 밀렸고요. 오늘은 올라온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. 거의 대부분이 다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자, 코스닥으로 넘어가시면 어떨까요? 네. 에코프로뱀, 에코프로 전부 다 밀려있는 모습이고요. 2차전지 쪽 LNF도 오늘 3%대 하락하면서 다시 내려옵니다. 펄어비스 하나 오늘 반등세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. 나머지는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. 올라온 거 0점 몇 %대. 근데 내려간 종목들은 훨씬 더 낙폭이 큽니다.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다시 밀리는 모습이고요. 2차전지가 이럴 때 좀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침을 좀 해주면 시장이 좀 덜 빠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죠.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대충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. 자, 그러면 개별주도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죠. 오늘 상한가 종목은 제법 믿습니다. 라이콤 상한가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KC 그린홀딩스, 국보 2연속 상한가고요. ITI즈, 현대건설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자, 지금 본주하고 또 움직임이 좀 다르죠. 본주는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근데 우선주가 지금 미친듯이 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무서워요. 왜냐면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한번 땡겨버리면 그냥 막 가거든요. 예전에 그 우선주도 막 치고 올라갈 때 기억나실 것 같은데 얘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살짝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왜냐면 본주하고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해가지고 지 혼자 잘났다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.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죽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위에서 물량 나오고 터진다 그러면은 바로 파셔야 됩니다.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. 그냥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미쳐서 날뛸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. 네, 그다음에 C랩이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 누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. 뭐 그런 정도고요. 뭐 특이사항은 일단 없네요. 네, 그다음에 오른 종목도 제법 있네요. 10% 이상 상승한 종목이 22개, 22개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. 하지만 오늘 상승폭은 1.7%대에 머물고 맙니다. 그래서 오늘 상승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것 같고요. 하락률이 좀 제법 나오겠죠. 네, 하락 좀 보시면 하한가는 없습니다만 IOK가 24%대 하락, 그 다음에 태양건설 우선주, 비나텍, 베노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요 2.6% 정도 되죠. 그러니까 아까 1.7% 정도 된다면은 오늘 마이너스 0.5% 이상 계좌가 밀려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다라면 좀 덜 밀렸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반도체가 아예 없다 그렇다라면은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. 오늘 등락 현황에서 는요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185개, 하락은 680개입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430개, 1000개가 밀렸죠. 그러니까 430개 하락 상승이고 1000개가 하락이다라고 본다면 오늘은 계좌가 밀리는 게 맞아요. 그죠? 네, 하락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게 훨씬 더 많은 게 그게 맞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낙폭의 차이겠죠. 종목이 막 5%, 10% 막 이렇게 밀려버리는 종목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았겠죠. 그래서 보통 1, 2% 때 하락한 종목들이 제법 많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상승 쪽은 이 변동폭이 좀 작았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뭐 한 1%대, 2%대,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커버는 됐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커버는 안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진 않고 살짝 밀렸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,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기관 쪽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죠.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매도인데 금융투자 쪽 매도일 거예요. 삼성전자,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에서 차익 실현 바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얘네들은 아주 얍실없죠. 그래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생각했을 때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.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쪽도 다 치웠습니다.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매도를 했고요. 매수한 것은 곧버스 매수 있었고요. ETF 쪽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. 아주 얌시러운 놈들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. 이럴 때 지들 좀 받아주면 좀 좋습니까? 그죠? 근데
이럴 때 받아주는 역할은 사실 연기금이 해야 되는데 연기금이 뭐 한 게 없어요. 삼성전자 매수 하나 있었죠. 근데 매도 쪽에서도 그다지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매수도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연기금 애들도 올해부터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올해 중반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꼬라지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들도 참 뭐 할만하 뭐 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어차피 연기금 믿고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답답하죠. 네. 자, 외국인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외국인 쪽은 하이닉스의 2,600억 순매수입니다. 아무래도 반도체니까 이쪽으로 더 집중됐을 것 같고요. 삼성전자 순매수. 그래서 삼성전자, 네이버, 하이닉스 요것만 보시면 얘네들만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. 그 밑에 쪽으로는 매수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게 강한 상승의 어떤 포인트는 아닙니다. 살짝씩 담궈줬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매도 보시면은요. 포스코 홀딩스 이거 죽어라고 파는데 주가가 또 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35만원대를 일단 저는 노리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아래쪽을 노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여기 32만원대 33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도 매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, NC스포트, KB금융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매도로 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.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그런 거,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,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매도 있고요. LG생활건강도 오늘 매도 치면서 오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요거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. 자, 지금 당장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대형 화장품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요. LG생활건강, 아모레 뭐 이런 것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정도인데 어차피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집중할 수가 있겠죠. 뭐예요? 밧주! 그거 같은데 밧주잖아요. 밧주. 제가 말씀드린 대주 뭐 이런 거긴 한데 일단은 잘 넘어가세요. 어차피 조정은 미국 디폴트에 달려있는 부분에서 디폴트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반등세를 좀 세게 보일 겁니다.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노려보시고요.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. 어차피 조정은 필요한 건데 이번 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또 이렇게 조금 충격이 좀 덜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네.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지수가 좀 밀리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 우리가 지나쳐 왔었던 그 조정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죠.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이런 거에 또 기분 나빠하시고 벌벌 떨고 걱정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들어와 내가 더 사줄게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 먹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. 월급 종목 쪽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게 있겠나요? 하이로코리아 오늘 올라와서 수익률 많이 늘어났네요. 축하드리고요. 얼마 전에 인터플렉스 걱정하시는 분 좀 계셨는데 마찬가지예요.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셨잖아요. 수익 중이시긴 할 텐데 이게 자꾸 들어오니까 또 걱정거리가 됐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조정들이 나타났을 때 지지점만 잘 만들어주면 되죠. 아직 지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어요.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는 포인트 나오면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하시면 되겠고요.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월급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다들 수익권 넘어가셨죠? 그래서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지금 보면 월급 종목 계좌가 훨씬 더 단단한 모습인 것 같은데 유지만 좀 잘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 가고요. 저는 오늘 저녁에 무방 있죠? 저녁 9시에 보다 많은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